괜찮습니다. 근데 그러나 저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서는 박수를 쳐주셨습니다만은 여론조사 하실 때는 전부 다 꼽혀 다 치셨을 겁니다. 여론조사 결과 보니까요, 네 편 내 편 할 것 없이 전부 잘못했다고 다 꼽혀 치놨는데 정말 정치라는 것이 어렵구나. 양심껏 소신껏 뭐 하라 하셨는데 양심껏 소신껏 하면 판판이 깨지는 게 정치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저는 계속 갈 수는 없다. 달라질 건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터질 땐 터지더라도 다르게 할 건 다르게 하겠다. 그게 단임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고향 친구들 만나긴 되게 미안합니다. 고향 친구들이나 우리 학교 동창들은 저 대통령 만들려고 다니면서 친구들한테 표 찍으라고 막 했는데 지금 몰려가지고 지금 박살이 나고 있으니까 이 친구들 어디 가서 술자리 가가지고 괴롭게 짝이 없죠, 이제. 그런데 뭐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 체면보다 더 큰 게 저는 국가의 미래라고 생각해서 그냥 그렇게 좀 싸잡아 가기로 했습니다. 원론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라크 파병 왜 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죠. 또 미국하고 왜 껄끄러워졌냐? 저는 껄끄러워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뭘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맨 처음 대통령 당선됐을 때 북핵 문제를 놓고 북한에 대한 무력 공격설이 마구 난무했습니다. 미국 신문에, 우리 한국 신문에. 책임 있는 사람이 말했다 안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신문에 난무하면 그게 국민들은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력 공격 안 된다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러면 미국하고 일 생기지. 우리나라의 그동안의 안보와 안보 논리를 주도해 왔던 사람들이 큰일 났다. 노무현이가 미국하고 관계를 탈내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제가 어떻든 전쟁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고요. 왜 그렇게 했냐? 우리나라에 여러분이 지금 그런 대로 쓸만한 사람인지, 내 스스로가 쓸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옛날 사귀던 친구 보고 우리 집에 놀러와라 해가지고 놀러오면 내가 아직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돈 좀 꾸어달라 해가지고 돈 빌려주면 그거 아주 괜찮은 사람입니다. 돈 안 빌려주면 내가 요새 함부로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죠. 한국이 괜찮은 나라라면 여행하는 사람이 많이 오게 돼 있고, 괜찮은 나라라면 돈 빌려주는 사람이 있게 돼 있고, 투자하는 사람이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대통령 당선됐을 때 투자가 끊어질 거다. 돈 빌리러 갔더니 가산금리를 좀 더 내라 한다. 이 말은 한국에 돈 빌려주기 싫다 이 얘기하고 같은 얘기거든요. 국가가 돈 빌릴 수 없는 국가가 되면은 그때부터 위기로 갑니다. 돈 빌려달라 해가지고 안 빌려주면은 그때부터 철저히 단속하고 재빨리 신용을 회복하지 못하면 바로 97년 외환위기 같은 사태로 굴러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바뀌었고 미국을 한 번도 안 가본 대통령이고, 그런데 전쟁은 난다 하고 이런저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안팎 고사등이가 됐죠. 북핵 문제를 가지고 전쟁은 없다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있거나 없거나 간에 미국하고 관계가 돈독해야 되는 것이죠. 제일 처음 묻는 것이 그겁니다. 전쟁하냐? 그 돈 빌려주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전쟁하냐? 그 다음에 북한이 붕괴하냐? 절대 그런 일 없다고 딱 얘기를 해놓고 나니까 미국하고 잘 지낼 거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미국하고 잘 지낸다는 건 뭐 별로 말로 잘 지낸다, 괜찮다 하고 또 큰일 났다 하는 두 사람들이 있죠. 미국에서 큰일 났다 하는 사람은 노무현 길들이기 프로그램에 들어있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천지도 없이 겁 없는 대통령이 된 모양인데 맛 좀 보여야지 이래가지고, 그래서 한미관계가 나빠진다 계속 신호 보내가지고 노무현 기 좀 꺾어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그때의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때 제가 해야 되는 것이 전쟁 없다 이고, 하나는 미국하고 괜찮다는 것이죠. 가장 확실한 증명이 이라크 파병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개인 노무현과 미국과의 관계가 아니라 대한민국과 미국과의 우호관계가, 동맹관계가 지속적으로 작동하냐 안 하냐 하는 그 바로메타였기 때문에 이라크 파병을 했습니다. 10,000명 보내자는 사람이 있었어요. 5,000명 보내자는 사람도 있었고, 전투병 보내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또 우리나라에는 반대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 전쟁의 명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또 많은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비전투 3,000명, 장사로 치면 장사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그 목표를, 한미동맹의 안전성, 그것에 대한 국제적 신뢰라고 하는 그 목표, 그런 것을 가장 적은 비용으로 달성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장사 아니겠습니까? 2사단 후방 배치, 미국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일부에서 안 된다, 인계철선을 가져가면 어떻게 하냐. 그런데 정부 안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서 그 말 하지 마시오. 미 2사단 뒤로 물리시오. 그럼 물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비가 많이 붙었어요. 한쪽에서는 안보가 불안하다는 것이고, 미사단 물리고 나면은 이제 북한이 밀고 내려오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미국이 자동 개입이 안 되니까 와서 안 도와줄지 모른다 이런 것이고, 한쪽에서는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면 북한이 전방에 있는 2사단에 즉각 보복을 할 텐데 2사단을 빼버렸으니까, 이제 보복할 데가 없어졌으니까 미국이 북한을 때리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 아니냐. 그래서 2사단 후방 배치에 대해서 떨떠름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미주의자들이 있어요. 근데 옮겨야죠. 여기에 원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국군이 방위력이 얼마만큼 크냐, 정직하게 하자. 언제 역전된 걸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대개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 때 실질적으로 역전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까? 이제는 뭐 국방력이고 뭐 경제력 때문에, 그게 뭐 85년이라고 한번 잡아봅시다. 85년에 역전됐으면 지금 2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국방비에 몇 배인지 숫자를 지금 외지를 못하겠는데 여러 배를 쓰고 있습니다. 두 자릿수 아닙니까? 열 배도 훨씬 넘네요. 10배도 훨씬 넘는데 이게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근 20년간 이런 그 차이가 있는 국방비를 쓰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한국의 국방력이 북한보다 약하다면 70년대는 어떻게 견디어 왔으며 그 많은 돈을 우리 군인들이 다 떡 사먹었느냐. 이게 옛날에 국방장관들 나와가지고 떠들어 샀는데 그 사람들한테 직무유기한 거 아니에요.